문제 6번 조회. 그래서 지금부터 52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잠시만 보세요. 찾으시고 여기까지 꼭 넣으세요. 이런 문제 답안 작성 가셔서 여기 있죠? 네, 여기에다 금액까지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52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거기 1번은 가장 많은 달 물어봤죠.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의 계정 과목이면 총계정 뭐요? 원장.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총계정 원장. 그래서 결론은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3월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뭐예요? 제품 매출이죠. 그 다음에 가장 뭐한 달? 많은 달. 그래서 120, 480, 빵빵빵. 그 다음에 가장 뭐한 달이요? 적은 달. 58, 621, 820. 그래서 61, 858, 180.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그 다음에 얼마인가.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어디로 가시면 편하다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로 오시면 되죠.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어디요? 신고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1월에서 3월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맞죠? 왜냐면 거기 보시면 카드에 고정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 신용카드. 그 다음에 고정. 그래서 답은 350. 되셨죠?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한일상회. 그 다음에 회수. 한일상회는 우리 회사세요? 거래처세요? 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회수면 차변, 대변, 대변. 모르겠으면 그냥 회수, 대변으로 외우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 거래처 원장 요 위에 있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셔서 6월 중이니까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6월 1일부터 6월 30.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거래처 넣으실 때 여기 앞에 한일상에 넣죠. 뒤에도 한일상이니까 요거 안 누르셔도 돼요. 여기 앞에 몇 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167이라고 쳐도 돼요. 아니면 눌러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왜 대변인지 아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변하고 대변하고 뭐 되어 있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쪽을 볼 것이다를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들어갔을 때 저거 보는 순간 멘붕 옵니다. 차변 봐야지, 대변 봐야지, 잔액 봐야지를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덜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연습 때에는 꼭 요거 꼭 넣으셔야 돼요. 여기 요거 있었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료하세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몇 회 드렸죠? 100일에 드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거기에다가 저걸 안 적어 드렸어요. 수험 번호하고 그런 부분을 안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만 보세요. 앞에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101회로. 몇 회 들어오시라고요? 101회. 그리고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게 매 횟수 들어가시면은 A형, B형이 문제지고요. 요 밑에 뭐 있죠? 답안 있죠. 그리고 제가 혹시 깜빡하고 저기 뭐냐 수험 번호하고 그런 걸 안 적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 횟수마다 설치 안내라고 있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 안에 요렇게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예전이 아니죠. 얼마 전 코로나 시절에는 전산회계 1급 시험이 2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볼 사람은 많고 학교는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구책으로 특별시험이라 해서 전산회계 1급을 2번 봤었는데 지금은 전산회계 1급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적으세요. 빈 공간에다가 21112에 1582. 그래서 혹시 제가 안 적어 드렸으면은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한번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확인하신 분들은 100일에 뭐 하세요? 설치하세요. 네,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 다운로드를 2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걸로 하셔도 되고 밑에 걸로 하셔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1582예요. 211112에. 그래서 1은 6번 치시면 돼요. 그래서 211112 그 다음에 1582 감독관 확인 번호. 그래서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고, 설치 다 하신 분들은 이론 문제 있으시죠? 네. 12시 20분까지 드릴 테니까 설치 마무리 하시고 이론 또 풀어보세요. 그리고 설치 안 되셨거나 이상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컨트롤 F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찾으시면 영업 왜 나와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라고 써있죠? 네. 그러면 손익계산서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 정기분. 여기 보면은 영업의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거 순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익 관련된 내용 나오면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덧셈 뺄셈 다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현금 및 뭐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요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거 불예금. 당좌하고 토토.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 몇 개월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네, 4번. 1년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나오면 분개를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뭐라고 하세요? 네, 차량 운반고라고 합니다. 2천만원. 그 다음에 먼저 준 거 뭐라고 하세요? 네,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드렸대요. 지급어음 미지급금. 미지급금이에요. 왜냐면 어음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 판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3번이 아니고 2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정액법.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월할 계산. 그래서 보시면 여기 BMW 보시면 취득원가 얼마예요? 6,500. 잔존가치 1,500.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 문제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2년 3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문제 푸실 때 요 위에 보시면 우리 몇 년도인지 뜹니다. 우리 지금 몇 년도예요? 네, 22년이에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은 1년치거든요. 근데 3월 달부터니까 우리가 몇 개월만 사용했죠? 10개월만 사용했죠? 3, 4, 5, 6, 7, 8, 9, 10, 11, 12 하면은 몇 개월 나와요? 10개월 나와요. 요거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월할 계산이 이거예요. 몇 분의 몇. 그래서 결론은 6,500 빼기 1,500 나누기 3,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10 하면 833만 3,333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영업부죠. 그래서 3번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부만 구하면 돼요? 생산부. 지금은 예시라 위에 거 보여드렸지만 밑에 것만 구할 줄 알면 돼요. 3,000에서 얼마 빼요? 500 빼요. 그 다음에 몇 년이요? 5년. 여기는 몇 분의 몇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산 거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500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원래 이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제조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조는 무슨 부라고요? 생산부.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에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나오면 제가 요거 많이 적어 드릴 겁니다. 뭐 많이 적어 드리냐면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된다.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쓰시라고요? 직접법 써라.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이네? 20년. 그 다음에 할 거 없으면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써라? 네, 반가삼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써라.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역,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거기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1번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한 것으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형태가 없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처리가 가능하다란 뜻이 식별 가능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가 아니고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사온 금액을 원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가격. 그래서 시가가 아닙니다. 시가의 뜻은 뭐예요? 시중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저기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9월 1일 날 현금 50만원에 현금 10만원이죠. 그러면 얼마에 판 거예요? 60만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8월 1일 날 50만원에 산 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월 1일 날 단기매매증권 50만원에 뭐 했죠? 구입했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60만원에 뭐 했어요? 판매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은 60에 판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 전기의 뜻이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를 우리가 하세요? 컴퓨터가 해주세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급여가 대변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예수금 계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금 계정 대변에 급여가 와야 되고 2번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지급금에 예수금이 오는 게 아니고 반대쪽 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틀린 이유가 차변에 급여 나와야 돼요? 대변에 급여 나와야 돼요? 대변에 급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은 반대쪽 걸 써주고 금액은 내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회계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4번으로 설명드릴게요. 월급 때문에 미지급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준 거예요? 195만원.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현상하고 안 맞는 거라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신 분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일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내요. 왜냐면 요즘 장부를 안 쓰는데. 근데 알고는 있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요건 그냥 열심히 컨트롤 F를 두드리시면 3번 나와요. 3번이 아니고 4번 나와요.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은 요거 나와요. 영업 외수익. 근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냥 컨트롤 F로 하나하나씩 찾으시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제가 제공품이라고 하면 뭐라고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이라고 쓰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 그 다음에 10번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번 시험 때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은요?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제공.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번 다품종 주문은 개별 맞죠? 그 다음에 2번 정유업, 재분업, 재당업 요런 거는 저렴하니까 뭐요? 네, 종합. 그 다음에 3번 건설업, 기계, 항공기 비싸니까 뭐요? 개별. 정답은 4번입니다. 개별이 정확해요? 종합이 정확해요? 네, 개별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11번 평균법의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슨 발생? 균등 발생이에요. 무슨 발생이요? 균등 발생. 그래서 가공비는 균등 발생. 그럼 완이 몇 개예요? 800개. 그 다음에 말이 50개 곱하기 몇 프로? 네, 40%. 그러면 820개 나오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고 총이 어디 갔어? 총 제조 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인데 경비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제공품의 기초 기말이 없으면 단기총이랑 단기제품 제조원가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거 맞으세요.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매몰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입. 그래서 보시면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옛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정답은 4번인데 왜 또 영어로 나오냐?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근데 거기는 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잘 봐두세요. 매몰원가도 시험에, 근데 매몰원가가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기회비용보다는. 한 매몰원가 4번 나오면 기회비용 1번 정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몇 회 풀고 있죠? 101회 풀고 있죠. 여러분들 시험이 108회예요. 그래서 106하고 107은 시험 보는 고주에 풀어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이 이제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최근보다는 과거에 안 냈었던 걸 최근에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최근에 많이 나오면 오히려 시험 보시기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런 상관관계가 좀 있긴 있어요, 실제.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세금계산서는 이분들끼리 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징수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우리 징수 그러면 뭐죠? 네, 대부분 세금이에요. 그래서 거래징수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하면은 뭐 주고받죠? 부가가치세 주고받죠. 그래서 결론은 거래하면은 뭐가 징수가 된다? 세금이 징수가 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거래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 주고받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거래징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1번부터 보시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기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판매라 그래서 현금,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은근 시험 문제로 이거 답 잘 내더라고요. 뭐 잘 내냐면 자판기. 네, 무인자동 판매기 있죠?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자판기라고 하죠. 그래서 자판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판기에서 대금을 인치하는 때. 그래서 돈 꺼낼 때. 그때 이제 돈 받았으니까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꺼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이세요. 이거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는 자한테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필요직기 재산 공급 하는 자의 뭐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랑 성명.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지 돈 낸 사람의 등록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사이에서 대신 사주고 수수료 받는 회사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 장담하는데 사기가 더 늘어날 겁니다. 저도 한 10만 원 정도 날린 적 있어요. 이제 부모님 그 미국의 그 영양제를 매번 사던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4년인가 5년 정도 계속 꾸준히 거래를 한 데인데 마지막 입금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물건이 온다고. 그리고 인터넷 좀 뒤져봤더니 저 말고 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돈 넣은 거를 못 받은 거죠. 물건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미국에 있어요. 서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사기를 쳐도 어떻게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사이트는 열어놓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한국, 미국을 떠나서 사이에서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 왜냐면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근데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할 게 뭐예요? 사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뭐 큰 사이트를 쓰신다거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도 수입되잖아요. 예, 그런 데를 쓴다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저처럼 좀 작은 사이트에서 잘못하다가는 저 뭐 10만 원만 날리고 마무리하긴 했는데 더 큰 돈을 날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번에 그 주식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 그 사람 전적으로 믿고 돈 맡겼다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뉴스 보는데 그 사기친 그 사람이 원래 PC방 사장님이었다면서요. 근데 책 3권인가 4권 읽고 뭔가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기칠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PC방 아저씨들이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 공급하는 자하고 뭐예요? 공급 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면세 나오면 제가 맨날 이렇게 써드려요. 불안전 면세제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 주로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있고, 역진성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면세가 생겼고, 면세가 되려면 꼭 뭐를 받으셔야 된다? 계산서. 정답 몇 번? 네, 3번. 최근 면세예요. 그래서 책 사신 다음에 카드로 긁으시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버스는 과세입니다. 전세버스가 무슨 버스예요? 관광버스. 그 다음에 골동품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리고 학원 중에선 유일하게 운전학원만 과세예요. 만약에 여기에 보습학원이라고 나왔으면 걔도 면세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과세인 학원은 무슨 학원이에요? 운전학원. 근데 제 장담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학원들 다 과세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지금 세금 거둘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은 학원들을 과세로 돌리면서 이 얘기 한마디면은 되거든요. 사교육을 때려잡겠다. 때려잡긴 뭘 때려잡아요? 맨날 때려잡는다면서. 네, 세금 거두려고. 담배 할 때도 그랬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담배율 올랐습니다. 네, 흡연율 올라갔어요. 왜냐면 인구는 줄어들고 담배 피는 사람이 똑같으면 흡연율은 올라가거든요. 이혼율도 올라갔어요. 왜요? 결혼을 안 해서. 이혼하는 숫자는 큰 차이가 없대요. 근데 결혼을 안 하니까 이게 이혼율 계산할 때 결혼율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율은 떨어지니까 이혼율이 똑같아도 이혼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죠.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퍼센트 관련돼서는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난칠 겁니다. 네, 무슨 장난칠 거냐면 자기네들이 유리해야 될 때는 숫자를 어떻게든 크게 만들 거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에는 뭐 할 거예요?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월급도 우리 TV 보다 보면 뭐 월급 얼마다 연봉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그 금액을 올려야 될 때는요 사장님 월급을 넣어버리고요 금액을 떨어뜨려서 보여줘야 될 때는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알바 이런 사람들 넣어버려요. 그리고 저도 군대 간 다음에 알았는데 대학교들 보면 저기 취업률 100%라고 나오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저도 군대 간 다음에 알았는데 군대 간 남자애들을 취업률로 잡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100%가 가능했었다고 예전에 누가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래서 제가 과세표준 나오면 이렇게 적어드릴 거예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이렇게 해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 그랬죠? 매입세. 매출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급,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 개정 과목은 부가세 뭐요? 대급금. 요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과세표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답을 맞추는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 근데 제가 이거 나오면 여러 가지로 풀어봤는데 이걸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순매출에.
우리 순매출액이라고 공식 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근데 10번 중에 한 8번 정도는 이걸로 풀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 얼마예요? 100. 외상매출금 연체이자 과세대상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연체라는 건 거래가 발생할 때 알아요? 그 이후에 알아요? 그 이후에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라는 건 거래가 발생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서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애누리 더해요? 빼요? 빼요. 할인 더해요? 빼요? 빼요.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있는 판매장려금하고 대손금은 과세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954,000원 3번이고요. 거기 보시면 판매장려금 돈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요거 내셔야 돼요. 소득세. 그래서 우리 저기 뭐시기냐, 여름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아이스크림 그래도 좀 다른 거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정 판매량을 넘기면 그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에서 수당을 준대요. 근데 그 수당이 싸게 해서 넘기는 것보다 더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마트가 그 뭐냐 동네 슈퍼 가면 막 100원, 200원에 아이스크림 사 먹었었던 시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명 미끼 상품이라 그래서.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판매 장려금으로 돈으로 받는 경우. 근데 이거 물건으로 받으면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금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 받으면 이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 대손금은 뒤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세액공제. 그래도 공급가액을 빼는 게 아니고 대손은 세금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손은 뭐만 빼도록 되어 있다고요? 세금. 근데 요거는 저희가 풀기에는 무난한 문제는 아니세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실무시험 조금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문제 1번 있죠? 기초정보관리. 저기 1시 8분까지 시간 드릴, 요 정도면, 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앞에 보시면, 일단 맞추고 나서 부연 설명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드릴게요. 저희가 나머지 거는 이제 등록이나 이런 건 내일 하긴 할 건데, 숙제는 일단 분계 일반 전표 있죠? 그거 적어 보시는 게 숙제기는 합니다. 일단 요렇게 나오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쁜 시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안 나왔잖아요. 연결재무제표. 그러니까 매번 나오던 것 중에서 좀 난해한 게 하나만 안 나와도 솔직히 시험 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은 여기 가시면 되죠. 거래처 등록 가셔서 카드니까 여기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갖고 99605 치고 안 들어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카드는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여기 잠깐 보시면 요 밑에 넣을 수 있는 번호가 떠요. 여기 밑에. 그래서 99605는 여기 카드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99605, 그 다음에 소망카드, 그 다음에 매출, 가맹점번호 6548000341.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요.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번호 나오면 컨트롤 F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번호 나오면 그냥 못 치시라고요. 번호를 치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번호가 몇 번이죠? 네, 855번이죠. 그래서 85 치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적 용역비 치시고, 성격은 뭐요? 경비. 그 다음에 대체적요 1번 가셔서 사업 소득자 용역비 지급 끝.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그래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월 나오시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네, 뭐 기억하라 그랬죠? F2.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나오시면 머릿속에서 F2가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이제 입력하고 나서 왜 안 되지 이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숙지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죠.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가셔서 외상매출금 가서 영월이 4,900. 부산은요? 아니다. 영월이 3,300. 그 다음에 부산이 4,900. 그리고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차액은 항상 얼마요? 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셔서 여주가 5,100. 그 다음에 부여 넣어야 되는데 그냥 치면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요? F2. 그래서 F2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부여 치시면 2,480. 그리고 항상 어디 보시라고요? 차액. 차액은 항상 얼마요? 0.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풀 건데 그 전에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잠깐만 보세요. 저희가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죠. 기출문제 깔 때마다 바탕화면에 이게 뜰 거예요. 수업용이라고. 이거 모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모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103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103회가 설치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최근에 설치한 거 하나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삭제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103, 102, 101 이렇게 해갖고 모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103회 풀 때 103회 더블 클릭하시는데 이거 수업용은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가장 최근에 설치한 거밖에 안 떠요. 그래서 내일 오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일 오셔서 프로그램 설치를 할 필요 없고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내일 이제 저희가 와서 일반 전표부터 할 거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 수업용 더블 클릭하시면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 깔았었던 게 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동진상사 맞죠? 100일에. 근데 이제 저기 뭐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 지워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수업용은 하나 정도만 두시고 좀 바탕화면이 좀 덜 깔끔해.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우셔도 지장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7분 정도 남았는데 일반 전표 있죠? 그래서 일반 전표 1시 20분까지 분개하시고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하세요. 내일 또 등록할 시간은 다시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분개해 보세요.